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정말 뜨거운데요. 이 얘기 나오면 꼭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 센터. 맞아요. 데이터 센터. 이 엄청난 수요 때문에 관련 인프라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ETN이죠. 여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것의 전기화, 이 큰 흐름까지 타고 있어서 투자자들 관심이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튼 같은 회사가 예전에는 뭐랄까 좀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은 좀 더딘 그런 이미지 아니었나요? 네, 맞아.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또 현재 가치 평가는 이게 적절한 건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투자자들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거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과거에 이튼 같은 전력, 전기 제품 회사를 보면 성숙기에 접어들었구나, 뭐 GDP 성장률 정도 따라가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안정적이긴 한데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 방식도 좀 보수적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 ED 비타 비율이 한 11배, 그리고 가격 대비 잉여 현금 흐름 PFCF는 한 20배. 그 정도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략 그 수준에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뭐 거의 다른 회사 취급을 받는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 실제 성장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기대감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19년만 해도 이튼의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한 2.7% 정도였어요. 2.7%요? 네, 정말 안정적이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정도였는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8.2%까지 올라갑니다. 8.2%요? 와, 3배 가까이 뛴 거네요? 그렇죠. 이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성장을 이끄는 게 역시 예상대로 데이터 센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 수요가 이튼 실적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부가 그렇게 좋아진 건가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전기 제품 미주 일렉트리컬 어메리카스 사업부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튼 전체 영업이익 증가분을 보면요. 무려 87.5%가 이 부문 하나에서 나왔어요. 잠깐만요. 87.5%요? 거의 모든 이익 증가가 북미 전기 제품 사업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와. 네,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2022년에 한 19억 달러 조금 넘었었는데 2024년 예상치가 34억 달러를 훌쩍 넘기니까요. 와, 정말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럼 이 사업부 성장이 거의 다 데이터 센터 덕분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튼한테 두 번째로 큰 최종 시장이 됐고요. 매년 2025년에는 전체 매출의 한 17%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비중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력회사 같은 곳이에요. 매출 비중은 한 11% 정도 예상되는데 유틸리티요? 네, 이 유틸리티 부문의 성장 역시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그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튼 성장의 아주 핵심적인 축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정말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내는군요. 근데 이텐이 데이터 센터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쪽 상황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더 넓게 보면 이트는 모든 것의 전기화라는 더 큰 흐름, 이 파도에 올라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항공우주 분야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되는데 내년 매출의 한 6% 정도, 그 정도 차지할 것 같고요. 국방 항공우주도 있군요. 네, 그리고 상업용 항공우주 부문도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 전망이 괜찮습니다. 여긴 한 9% 정도 예상되고요. 그럼 여기저기 성장 엔진이 꽤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성장 동력이 함께 돌아가면서 회사 전체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이튼에 좀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데이터 센터 말고도 여러 방면에서 성장 기회가 보이긴 하네요. 월가에서도 보니까 2027년까지 연평균 9% 매출 성장, 이익은 무려 연평균 14%씩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서요? 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듣기만 해도 솔깃한 숫자들인데, 그런데 말이죠. 딱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신가요? 이렇게 좋은 전망들 혹시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닐까? 어쩌면 좀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말이죠. 과거 평균이 11배, 20배 정도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과거 이튼의 평균적인 평가 수준이나 아니면 다른 비슷한 산업재 기업들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확실히 부담스러운 숫자네요. 그래서 이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다, fully valued,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성장하니까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시장이 단순히 그 데이터 센터 성장률만 보고 이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튼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화와 관련된 여러 다른 트렌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투자나 항공우주 같은 것들에도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요. 뭐랄까, 일종의 에너지 전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순수 데이터 센터 기업이 갖지 못한 그런 다각화의 매력이랄까요? 아, 그런 시각도 가능하겠네요. 종합 선물 세트라? 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프리미엄을 다 합친 현재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와 유틸리티 부문. 이쪽 성장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내년 매출의 거의 30%, 28%를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 두 분야의 성장은 최근 AI 투자 열풍에 크게 힘입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열기가 좀 식거나 아니면 기술 발전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투자 사이클 자체가 둔화되면 지금의 성장 예측치는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할 고성장은 없으니까요. 하긴 AI 투자도 언제까지 지금 같을 수는 없겠죠. 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둘째는 그 사업 부문 간의 수익성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이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기차 부품 사업, 그러니까 이모빌리티 부문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적자 상태입니다. 아, 이모빌리티가 아직 적자군요. 네. 반면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부품 사업, 비이클은 2030년까지 보면 낮은 한 자릿수 성장, 그러니까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요. 잠깐만요. 그럼 돈 못 버는 사업은 키우려고 하고 돈 잘 버는 사업은 성장이 멈춘다는 거네요? 이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이모빌리티 부문이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목표는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 비중은 커지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 비중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전체 회사의 이익률에는 좀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수익성 문제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셋째는 경쟁 구도하고 상대적인 가치 평가 문제입니다. 이트는 아시다시피 여러 사업을 하는 다각화된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투자자가 오로지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에만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버티브처럼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훨씬 더 집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더 전문화된 기업들. 네, 이런 순수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다각화된 산업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튼의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굳이 이튼을 사야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죠. 듣고 보니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데이터 센터와 전기화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가격표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붙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고 또 이모빌리티 수익성 문제나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남아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이튼이 앞으로 성장할까? 이 질문보다는 현재 가격이 그 성장을 얼마나 혹은 얼마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현재의 가치평가는 미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선반영되었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지금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스토리가 현재 가격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엔 가격 부담이 좀 있다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오늘 이튼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정기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 기회를 잡는지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때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활짝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성장 스토리 이면에 있는 가격과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몇 년 후의 성장률 예측, 이걸 넘어서요. 혹시 이튼의 현재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상된 성장 경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근본적인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AI 연산 방식이 확 바뀌어서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 없어지면 어떨까요?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혹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그리드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느려진다면 이튼의 핵심 사업인 전기 제품이나 유틸리티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그런 거시적인 변수들이요. 네. 그리고 전기차 EV 시장의 실제 성장 속도, 이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이튼의 그 e-모빌리티 부문 수익성 개선 시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좀 더 넓은 맥락과 잠재적인 변수들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기적인 실적 전망뿐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흥미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